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뭐 올해 들어갔고 대략 한 4월 달부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 왔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배터리 언제까지 들고 가실 건가요는 까지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 그 이외의 일은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주제는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 중국은 대한민국의 상대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걸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좀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 앤 홀드 하면 된다. 특히 이제 지금은 주가가 그동안 이제 나락을 많이 가 있어갖고 저렴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주식을 샀다가 이제 뭐 대략 뭐 10% 20% 먹고 팔고 이런 좀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이제 좀 길게 보고 스윙을 크게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홈런 스윙을 지금 노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게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뭐 올해 들어갔고 대략 한 4월 달부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 줄 때 팔지 않았으면 다시 이제 원위치하고 원위치보다 더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좀 욕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견뎌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매매 시나리오는 단순해요. 지금은 이제 대충 사시고 한 최소한 3년을 들고 간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들고 가야 될 자리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PPT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차 앤 배터리, 중국은 대한민국의 상대가 안 된다. 현대차가 전기차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캐봐야 5년도 안 된 건 아닙니까? 현대차 전기차 언제부터? 일단 저는 알고는 있는데 아, 예. 뒤에 바로 나와가지고. 이분 공부하신 분, 네. 이분 무식한 분. 무식한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덜 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그 현대차가 전기차를 처음 시작한 게 무려 1991년입니다. 엄청나게 일찍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보시면 헤럴드 경제에서 이제 2023년 10월 14일 날 나온 기사인데 가운데 보이는 거 있죠? 이게 1991년에 만든 전기차 이럽니다. 이게 이제 YF 소나타라고 옛날 소나타 91년도 소나타 91년도 소나타를 이제 전기차 형태로 개조해갖고 이거는 이제 양산형 모델은 아니고 이제 좀 시범 제작한 거죠. 최고 속도 60km, 일회 충전 주행거리 70km를 달성한 차를 1991년에 만들었고요. 정주 회장께서 이게 성견지명에서 신분이라니까. 그 당시에 혹시 해당 내용들을 알고 계셨었습니까, 작가님도? 전 알고 있었죠. 아, 예, 그래요? 이 책에도 있어. 내 K 배틀 레볼루션에 다 적어놓은 그래요? 내용이잖아. 채팅 중에 언플용 아니냐고 하는. 아니야, 언플용 아니야. 언플용 무슨 씨. 언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이 무식한. 1996년에 EV1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나온 1996년에 현대차가 본격적인 전기차 개발 뛰어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시험 생산, 시생산 쪽 그런 느낌이고 테스트용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 본격적인 양산차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1996년 EV1이 GM이 출시된 그해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2000년에 첫 번째 중형 SUV 전기차 산타페 전기차를 선보였고요. 2000년에. 다음 2011년에 이제 양산형 전기차 블루온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친환경 전용 모델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출시했고 2018년에 장거리 전기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 일렉트릭이 등장했고 이 코나가 나중에 불이 나서 그게 이제 LG하고 거리를 두게 만든 이제 바로 그 제품이고요. 이 코나는 지금 유럽에서 많이 팔려요. 실제로 아직도. 예. 그리고 2019년에 포터2 일렉트릭에서 이제 상용 전기차 그리고 2020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아이오닉 시리즈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블루온입니다. 2011년이고요. 2011년에 이제 기아가 레이 EV를 이제 현대차 블루온 내놓은 해에 같이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기아가 소울 EV도 내놓고 이제 뭐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스타트가 빨랐던 거예요. 현대차. 그러니까요. 예. 2010년도에 사실은 이제 초반에 여기가 테슬라 이제 모델 S 나오는 2012년 요 무렵에 사실은 테슬라뿐만 아니고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GM하고 닛산이 같이 이 전기차 개발하는 붐에 같이 뛰어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때 나왔던 차들이 바로 2010년대 초반에 닛산 리프라는 차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GM 볼트입니다. 이제 하여튼 뭐 그렇고 이런 되게 초창기 멤버라는 거예요. 현대차가. 맹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 초창기 멤버가 미국에는 GM, 한국에 현대차, 그리고 일본에 닛산이 있었는데 닛산은 중간에 이제 완전 방향을 이제 틀어갖고 전기차 개발하고 여기는 좀 손을 뗐던 거고 뗀 거는 이제 토요타의 그 전고체 고지. 전고체가 우리가 만들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전기차 만들지 마. 여기에 좀 이제 부하 내동해갖고 사실은 이제 지금 좋은 기회를 다 날린 거고 닛산 같은 경우는 GM하고 현대는 그 기술을 개발했던 역사가 그대로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거죠. 이 당시 전기차들은 배터리를 어떻게 썼던 겁니까? 납품을 어디서 받았던 겁니까? LG 거예요, 이거 다. LG 화학 초창기에 이제 만들었을 때 그거고요. 예. 다음 그에 비해 갖고 이제 우리가 비아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 세계 1등 이러면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 새끼들아. 그게 진짜 그 중국에서는 먹히는 거지 세계 나가고 그 먹히겠냐고. 역사를 보면 이게 명백해요. 비아디 오토가 이제 비아디는 원래 배터리 만드는 회사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작은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비아디였고요. 비아디에서 출자했고 비아디 오토라는 자동차 회사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시작이 언제냐면 2002년입니다. 이게 회사가 생긴 게. 회사 자체가 생긴 게요? 회사 자체 생긴 게. 그 다음에 2003년에 시안 춘천 기차 인수를 마무리하고 2005년에 첫 번째 자동차 BYD F3 공개와 더불어서 생산 시작했다. 2005년부터 만든 거예요. 그게 현대차한테 되겠냐고. 현대차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그치, 역사가 14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2008년에 자사 첫 번째 PHEV 모델을 처음 발표한 게 2008년이에요.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를 처음 만든 게 2009년이거든요. 비아디 E6 해갖고. 그러니까 현대차에 비해서는 대략 10년 이상 늦은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비아디가 현대차보다 전기차 기술력이 앞서냐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 애초에 전기차가 아니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먼저 진행을 한 거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식한 새끼들 하는 소리가 지금 이제 세계에서 전기차 PHEV까지 포함해갖고 가장 많이 파는 게 비아디니까 비아디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회사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건 중국에서는 그런 거고 세계 무대에 나보면 비아디는 쪽을 못 쓴다니까. 예, 비아디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 안에만 자기들이 이제 갇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에 돈 엄청나게 이제 공작 자금 투입해 갖고 비아디 뛰어나다 우수하다 막 특히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이선혁 같은 애 그다음에 각도기 같은 애들이 막 그렇게 이제 얘기 막 하고 돌아다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비아디는 부자끝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게 숫자로 보면 명확해요. 이런 숫자들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숨긴다고. 그 씨발 나쁜 놈의 새끼들이. 씨발 중국 돈 처먹은 나라 팔아먹는 그 친중 매국노 새끼들이 이거를 숨긴다고. 보시면 다만 강력한 내수 수요에도 불구하고 비아디는 해외에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아디 진출하는 거를 지금 막자고 미국하고 캐나다는 100% 지금 때렸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 되겠죠. 비아디는 40% 맞는 거고 올해 45만 대 이상의 해외 판매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45만 대였는데 그거는 못 팔았다는 거죠. 수출 비중은 7.3%로 4월에 13.1%에서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가 바로 미국, 북미 이런 데서 이제 보복 상계 관세 막 때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중국 자국 내 전기차는 보급이 되게 활발하게 돼 있긴 하잖아요. 추가적으로 판매 대수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중국은 다 이제 차 파는 것 중에서 절반이 전기차예요. 과반을 다 넘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비아디가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실을 들여다보면은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현대차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하찮은 숫자인지가 45만 대 수출했다잖아요. 현대차가 올해 수출 목표가 얼마냐면은 353만 대야. 기아가 266만 대거든요. 두 개 합치면 600만 대라고. 600만 대. 현대 기아가 600만 대 수출할 때 비아디가 몇 대 수출한다고? 45만 대 목표 잡았는데 그것도 못 지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각독이나 이선엽이나 김동완이나 슈카, 모카 이런 애들 다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제패하고 꼭 비아디의 세상이 올 거고 우리가 비아디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아니 뭘 배워. 우리가 15배 더 많이 판다니까 지금. 15배 더 많이 수출한다고 지금. 이거는 지 얼굴에 침 뺏기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 공무원들이 이제 한국에 댓글 작업을 하는 게 들통이 났는데 들통 난 거를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이제 댓글 하는 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주로 전기차 배터리를 산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중국 공산당에 댓글 다는 애들하고 이제 쪼를 같이 하는 거잖아. 무슨 그쵸. 얘기지? 그 새끼들 친중 매국나라는 얘기야. 그 친중 스파이들이라고 그거. 다음 CATL 한번 보면 CATL은 몇 년도에 생겼냐면 2011년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LG 화학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 시작한 게 1995년입니다. 차이 엄청나게 난다니까. 역사와 전통이 못 따라간다니까. CATL이 2011년에 설립한 회사고, 근데 이제 CATL은 그 전신이 있어요. ATL이라고 있어. ATL이라는 회사가 일본계 회사인데, 엠프렉스 테크놀로지 리미티드 이게 이제 전신인데, ATL은 1999년에 사업가 정이친 랑샤오칸과 천탕아 셋의 공동 창업자가 TDK를 기반으로 설립한 홍콩의 배터리 제조사라는 거죠. TDK가 이제 일본의 배터리 제조사고요. TDK는 지금도 배터리 생산해요. 여기 TDK 건 어디 제일 주로 많이 들어가냐 하면은 이제 다이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TDK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중소형 배터리를 옛날부터 썼던 이제 거기고요. 거기 기술을 이전받아 갖고 홍콩에 ATL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이 ATL이라는 애들은 처음에 이제 삼성 그 갤럭시 폰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한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정이친이 중국에서 CATL을 세웠고 ATL은 지금 이제 일본 TDK에 인수됐다고 하나 여기 나와 있네. 네. 그렇고 CATL은 ATL에서 차량용 배터리 부분이 분사해서 독립한 거고 당시 CATL 지분 15%를 ATL이 갖고 있었고 ATL은 TDK 자회사고 CATL은 TDK에게 지속적으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TDK 기술이 사실은 이제 CATL의 기술의 모태가 된 거고, 근데 TDK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면은 한국의 배터리 3사에 비해서는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CATL이 뭐 그렇게 기술력이 있겠냐고. 설립 연도가 2011년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NCM811 배터리의 CATL 생산분이 화제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NCM이 그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CM811급의 CATL은 계속해서 지금 화재 문제가 생긴다고. 벤츠 화재 났을 때 그때 이제 3프로 TV에서 단독으로 벤츠에 들어가 있는 게 CATL 게 아니고 파라시스 거다라고 단독 보도했다는 거잖아. 그게 이제 CATL이 811이 계속해서 불나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게 불거지면 CATL이 장사가 안 될 거니까. 네네네. CATL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까발려질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단독으로 급하게 쳤다고 3%에서. 그동안 계속 그 3%에서 CATL하고 이제 비아디하고 엄청나게 빨았던 데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무언가가 아 그래, 음습한 것들이 많이 네, 있다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에요. 음습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싸게 여러분들이 한국 2차전지를 살 수 있는 이제 한국의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회사들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CATL의 NCM 배터리 수율은 45에서 55%로 알려져 있으며 분량이 많다. 2020년에 중국에서 아이온 S의 화재가 3번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8일 안 된다 해서 523으로 바꾼 사례가 있고요. 2021년에 푸조 E208도 노르웨이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고, 벤츠 EQ의 경우에 2023년에 해외에서 2건의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 거야. 벤츠가 CATL 거 못 쓰겠다. 이거 이 새끼들 거 써갖고 우리 회사 망하겠다 해갖고 LG로 돌아선 거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엔솔이 벤츠 쪽에서 수주 받은 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LG화학은 언제 했냐? 1992년. 당시 구본무 부회장이 영국을 아마 출장길에 갔다가 보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2번 이상 쓰는 2차 전지라는 게 있어. 야 이거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LG화학에서 2차 전지 사업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적지 않아도 괜찮다. 구원무 뚝심 K배터리 세장 열었다 해서 2020년 7월 31일 기사고요. 이 차가 이제 LG에서 개발한 전기차인데 이제 시제품 형태로 이게 2002년이에요. LG는 한번 먹으면 언제든 전기차 만들 수 있는 회사야. 네. 근데 이제 전기차 만드는 것보다는 배터리 만드는 게 훨씬 돈 많이 버니까 껍데기는 니네가 만들어라. 하차는 현대차 뭐 이제 이런 데서 만들어라. 테슬라 이런 데서 만들어라. 우리는 돈 되는 배터리 하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샘플을 챙겨와서 처음에는 계열사이던 이제 럭키금속이 2차 전지 연구를 지시를 했고, 럭키금속이 1995년 1월에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을 시작해서 1997년에 LG화학이 이제 그거를 연구 조직이 받아갖고 1997년에 소형전지 파일럿 생산에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자꾸 불나. 불 한 번 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줘야 돼. 그쵸, 그쵸. 그럴 때마다 야 이거 불 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율이 안 잡혀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본사의 그 임원진들이 아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너무 리스크가 크고 이거 제발 좀 하지 맙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구본무 전 회장이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고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해라 하면서 임직원들을 독려했다는 거죠.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파악을 성견지명이네요. 성견지명이 뚝심을 갖고 밀어붙여갖고 지금 LG엔솔이 지금 된 거라니까. 나는 이런 스토리를 아니까 누가 삼성 SDI가 LG엔솔하고 삐까삐까 친다 이런 얘기 하면 무섭지. CATL한테 LG엔솔이 배워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진짜 무식한 소리야. 우리 스토리를 아니까. 니들이 스토리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다음 마침내 LG화학이 1997년 11월에 일본 제품보다 우수한 세계 최고 용량, 세계 최경량의 시제품 양산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2000년
2010년에 전기차용 중대형 2차 전지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는 거죠. CATL 언제라고요? 2011년이라니까. 그때 창립해서 이제 CATL 자체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회사니까 2011년에 비해 갖고 LG 화학이 11년 앞선 거라고. 11년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해갖고 2005년에만 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고 구 전 회장이 2차 전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끈질기게 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임직원을 다독여 나갔고 그래서 다독인 것만 지금 1995년부터 20년을 계속 다독여 갖고 그렇죠. 2020년 돼서 흑자나기 시작한 거야 이게. 2020년 21년 이때부터 흑자나기 시작한 거야 이게. 25년 동안 돈 꼴박았다고 이거. 그러다가 2009년에 미국에서 낭보가 정해졌는데 세계 자동차 업체인 미국 GM이 LG 화학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한 거다. 이때 나온 모델이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모델이라는 볼트 거죠. 그런가요? 예. 아 저게 그래서 LG께 여기 LG 거 들어간 거야. 2009년부터 LG하고 GM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고. 지금 얼티엄셀지가 괜히 나오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네. 다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 여기도 오래된 동업 관계야. GM하고 LG도. 저희가 작가님처럼 우리 그렇진 않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다음 여기 보면 이제 기사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게 2020년 기사라고 그랬잖아요. 2020년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업계에서는 지난해 약 220만 대였던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20년 예상할 때 2025년이면은 1,20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 와, 220만 대에서 1,200만 대면 5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고 이 얘기만 이때 들었어도 사실은 좀 긴가민가 했겠지. 그렇게 빨리 늘어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 그리고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5년이 되면 약 180조 원 규모로 커져갖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 170조 원 정도 되거든. 그거를 능가할 거다. LG화학은 2020년 말이면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1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 기사에 있었다는 거지. 미래 예측했던 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재밌겠지. 일단 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을 2025년이면 넘어선다는 얘기가 바로 요 얘기죠. 2025년이면은 180조 원 규모 해서 2030년이 되면은 500조가 되고 메모리 디램은 170조니까 3배 더 커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그 아이폰 12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18W인데 아이오닉 6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77.4kW이다.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에 휴대폰 들어가는 배터리 4,300개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일단 핸드폰보다 차가 훨씬 크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차잖아요. 많이인데 그게 4,300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휴대폰 사업 때문에 배터리를 만들었던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시장이 되면은 이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지. 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2025년에 1,200만 대 규모가 될 거다라고 했잖아. 실제로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1,700만 대 이상이야. 훨씬 빨라진 거지. 네, 2020년의 예상치보다 지금 훨씬 속도가 빨랐던 거지. 가속도가 붙은 거죠. 증설 지연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인 판매 데이터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20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21년, 22년 뭐 이럴 때는 되게 더 빨랐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빨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일시적으로 좀 이제 슬로우해지는 이제 우리가 캐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사실 나타나는 게 이게 빨리 땡겨 갖고 성장했었기 때문에 21년, 22년 이런 무렵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슬로우한 구간이 좀 나타나는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빨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좀 도래하는 좀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이 1,700만 대로 빠르게 늘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중국이야.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올인해갖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인하는 이제 일환의 하나로 한국 언론을 이렇게 좌지우지해가지고 이제 중국차 만세, 비아디, CATL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전기차에서 이런 얘기 막 하게 만드는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갖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최근에 이제 GM 주가 많이 올랐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GM이 3분기 실적 기대 이상해서 주가 10% 급등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EV를 많이 팔았다. 전기차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에 60%, 2분기 대비해서 46% 증가한 32,195대 전기차를 팔았다. 이게 이제 되게 좀 좋게 평가됐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기차 산업에서 EV 비율이 1분기 6.5, 2분기 7.4, 3분기에 8에서 9%까지 올라왔고, 이제 4분기나 되면은 이제 내년에 10%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되겠지. 지금 이제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왔다. 손익분기 좀 올라왔고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갖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하고 같이
같이 이제 코어해서 같이 작업하기로 한 거고 GM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1, 4분기에 16,400대, 2, 4분기에 21,900대, 3, 4분기에 32,000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 상승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 4분기 6.5, 2, 4분기 7.2, 3, 4분기 9.5까지 올라오고 있다. 결국 GM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EV1부터 시작된 그때 개발했었던 기술은 거기 남아 있거든. 역사가 또 있는 기업인 거니까요. 2010년, 2009년 그때 이제 1차 전기차 붐이 있을 때 그때 LG화학하고 같이 볼트 EV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 기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당연히 그 레거시가 이제 지금 좀 힘을 받는 거고 그래서 내가 GM을 샀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미국 주식은 GM을 하나 딱 갖고 있거든. 아 작가님이 직접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2022년 가을쯤 산 거야. 지금은 이 손익이면 매도가 됐다는 건데. 아니 지금 들고 있는 거. 들고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47%나 있다는 거 아니야. 작가님도 미국 주식을 하십니까? 미국 주식 딱 하나 있다고 지에. 나 이거 1,000만 원 사갖고 지금 이제 1,478만 된 거 아니야. 이야. 이게 2022년도에 22년 가을에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다 전기차로 전환될 텐데 GM이 가장 좀 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EV1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하고 2009년, 2010년 이때 이제 같이 좀 이제 코어했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GM 네가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내가 묻어놨다는 거지. 아 그래서 맨 위에도 GM. 내가 해낼 줄 알았다고. 시청자분들 박수 한번 칠까요? 네가 해낼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47% 올랐는데 47% 중에서 이제 36%는 이제 미국 주가가 올라서 온 거고 네. 10%는 환율이 한 올라서. 차이가. 이것도 약간 언제까지 뭐 목표가라는 게 따로 있으십니까? 적정 주가라는 게? 뭐 1,000만 원이니까 웬만하면 좀 깎고 가지 않겠나 싶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2020년 이때는 이제 전기차에서 앞으로 두각 나타낸 회사가 GM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GM하고 현대 기아차일 것 같아. 같이 투탑으로 갈 것 같아. 현대기아의 위상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다음 현대차 그룹의 이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등이었다는 거잖아. 네. 포드 GM보다 앞섰는데 3, 4분기에는 지금 GM 2등으로 올라섰고 현대 기아차가 3등이거든. 포드가 네. 4등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이제 2, 4분기까지는 현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10%를 차지했고 포드가 7.4, GM이 6.3인데 이제 이게 3, 4분기 와서는 테슬라, 그다음에 GM, 현대 기아, 포드 이런 순으로 지금 되고 있고 이게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누적해서 보면 22년까지 지금부터 2년 전에만 봐도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65%야. 65%요. 65%거든. 엄청 높긴 하네요. 엄청나지. 거의 뭐 세대 중에 2대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확 떨어졌어. 올해는 테슬라가 49.7. 그러니까 49.7까지 지금 떨어졌어. 테슬라가 계속해서 떨어지겠지. 떨어지는 자리를 누가 먹을 거냐? GM하고 현대기아가 먹는다. 근데 사실 이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IRA 폐지를 지지하는 이유가 굳이 경쟁 업체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보조금 없이도 우리는 잘 팔리니까. 그게 사실 테슬라가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굳이 경쟁사를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작가님 말씀대로면은 테슬라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거고 현대기아, 테슬라 그리고 GM까지 이제 탑3 체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재편되겠지. 네, 이해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LG엔솔, SK온의 조인트 벤처 협력팀을 신설해서 북미 공장에 배터리 공급을 가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의 협력팀을 신설해서 주재원들을 일제히 파견했다. 협력팀을 통해서 국내 본사와 합작법인의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고 현재 SK온, LG엔솔과 손잡고 미국에서는 SK온, 인도네시아에서는 LG엔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이 공장은 이제 SK온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이고 여기서 만든 게 조지아에 있는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지. 요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다음 현대차가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를 200만 대 수준으로 잡은 만큼 글로벌 확장법인의 역할은 더 커질 거고 요거에 관련해서 200만 대 판다는 거잖아, 그지? 네네. 기아가 했던 150만 대 판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2030년에 현대 기아가 대략 한 350만 대 그렇죠, 350. 전기차를 판다는 거지. 그걸 이제 매출액으로 한번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전기차 대당 한 4천만 원 정도 잡자고. 비싼 건 많이 안 팔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싼 게 많이 팔리니까 네. 4천만 원 정도 잡자 쳐. 그럼 4천만 원에 곱하기 350 하면은 이게 140조 원이야. 전기차만. 배터리는 140조 전기차 한 40%거든. 140조에 40%면 56조 원이야. 현대 기아차에 2030m 가는 것만.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 배터리 3사 들어가는 거잖아. 딴 거는 네. 거의 지금 없는 거냐 앞으로. 그죠. 이제 그렇죠. 23년도에 LG엔솔의 매출액이 33조였다고. 그러니까 66조니까 두 배는 좀 안 되고 LG엔솔 23년도 매출액이 뭐 1.7배, 1.8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규모가. 양극재는 그럼 56조에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40%거든. 계산해 보면 22조 4천억. 에코프로비엠의 23년
2014년도 매출이 6조 9천억이었어. 7조를 잡으면 3721 3배 좀 더 3배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양극재가 배터리보다 더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 양극재 쪽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이 양극재 기술 뺏긴단 말이야. 아 중국에서요? 그럼 네. 당연하지. NCM 기술은 걔들이 없어. 다 LG화학 뺏긴 거야. 당연하지. 이게 이제 최근에 10월 23일 날 기사인데 LG화학이 중국 기업이 우리 양극재 기술을 뺏겼다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다는 거야.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논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양극재 1등 회사야. 이 회사가 한국 충주에 제세능원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거든. 제세능원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양극재를 만드니까 한국에 법인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송 걸 수가 있는 거지.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양극재 기술은 우리 기술을 훔친 거다, 뺏긴 거다 해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면 증거 확보를 해야 돼서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 보전 절차를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갖고 10월 2일 날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제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지. 제세능원의 모회사 론바이가 중국 3원계 양극재 1위 기업이고, 지금 양극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만들면은 IRA 규정에 따라 갖고 못 팔게 돼 있어. 양극재 중국 회사도 해외로 진출해야 돼.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유럽에서는 이래 된다고. 한국에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지어놨던 제세능원에 대해 갖고 지금 이제 LG화학이 소송을 걸었지. 이게 이제 만약 이기면 그러면 얘가 미국과도 또 소송 걸릴 거고 유럽과도 소송 걸릴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 양극재는 못 쓰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양극재 누가 쓰겠지? 한국에 대거 쓴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음 글로벌 3원계 양극재 출하량 수위를 보면은 2023년 말 기준 3원계만 보는 거야. 1등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지. 에코프로 BM. 네. 2등이 론바이, 3등이 B&M이라는 회사가 있고 4등이 LNF, 5등이 LG화학 이 수준이라는 거지. 하여튼 간에 이 론바이나 B&M 같은 애들이 앞으로 못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만든 게 이제 CATL이나 그다음에 이제 파라시스 같은 데 이제 탑재돼 갖고 팔리다가 파라시스 탑재된 게 불난 거잖아. 그렇죠. 그 양극재가 이제 론바이 거 아니면 B&M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계속 문제가 생길 거고, 해외 시장에 진출해 갖고 여기서 이제 양극재 만들고 하는 게 못 하게 되면은 파일을 다 뺏어 갖고 한국 애들이 다 나눠가질 거니까. 그지? 아마 지금 좀 바뀌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왜 작년 말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앞으로 이제 계속 확대되겠지. 그럼 이렇게만 보더라도 지금 2등, 3등의 이 19만 톤이 이제 1등, 4등, 5등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투자자라면 업황 시장 점유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거는 마켓 트렌드보다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지. 시장 점유율이 결국 경쟁력이니까. 네. 물론 산업이 성장성이 이제 있는 게 좋죠. 이제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 산업 성장이 되게 빠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업계 내에서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냐, 강하지 못하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주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지금 현대차 예를 들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현대차가 계속적으로 낮아진다고. 점유율이 낮아지면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 갖고 가격을 낮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건 결국은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이익률이 떨어져서 이게 덜 나오면은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보면은 2012년을 고점으로 쳐서 이때 27만 2,500원까지 갔던 주가가 그 이후에 이제 6만 7천 원 몇 대까지 이제 쭉 떨어진 게,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반대로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 기아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졌거든. 미국 시장 판매량 및 점유율이 2018년 7.3이던 게 22년에는 10.8, 23년에 이게 11%까지 올라와.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 상승이 보듯이 주가 상승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6만 5천 원 하던 게 20년에 29만 9,500원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4배 정도 올랐던 거고. 그럼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현대기아 보려면 이 점유율은 항상 점유율이 봐야 가장 돼요. 중요해.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죠? 시장 점유율을 봐야 된다는 거고, 네.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는 더 많이 올랐지. 기아는 21,500원부터 13만 5천원이니까 거의 한 6배 정도 네, 그렇죠. 상승한 거고. 잠깐 요거 좀 보면 현대차가 23만 6,500원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49조. 지금 PER이 컨센서스 기준에서 보면 4.66이야. 4.66. 이 낮은 거잖아. 전반적인 숫자에 비해 갖고. 전반적인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낮은 이유는 왜 낮냐 하면, 지금 21년부터 이제 24년까지 영업이익률 한번 보시면은 5.68, 6.91, 9.30, 올해는 9.00을 찍을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원래 현대차는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5에서 6% 되는 회사야. 그럼 지금이 되게 잘 나오는 거네요? 지금이 잘 나오는데 네. 이 잘 나오는 게 계속해서 잘 나올지 아니면은 일시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지. 시장에서 반신반의하는 거지. 네. 만약에 이제 9%대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매출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지금 4.66 PR은 되게 낮은 거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왜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렇지.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9% 하다가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다시 5%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EPS가 5만 원이 아니고 한 3만 원 되는 거니까. 네. 3만 원 된다고 보면은 37, 21, 38, 24 8배 정도 되는 거잖아 PR이. 그러면 현대차 8배면 그렇게 싼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은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고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은 좀 얘기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다음 기아는 보면 기아는 좀 더 좋아 현대보다. 네. 기아는 이제 지금 94,900원 기준에서 대략 한 38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12.4가 나와. 현대보다 훨씬 좋아. 그다음에 이제 ROE가 중요하다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ROE가 지금 현대차가 ROE가 14%인데 기아는 20%야. 기아가 훨씬 더 수익성 있는 이제 경영을 잘하는 회사인 거야 현대차보다. 그런데 PR은 3.6이야. 오히려 더 낮잖아. 그쵸. 이거 현대차보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형태로 이제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봤을 때 당연히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를 사야 된다. 실제로 최근 상승할 때 탄력도 기아가 훨씬 5배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산다면 기아를 사야 된다는 거지. 사실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호재가 있으면은 또 이 낙수 효과, 부품주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이제 요거 관련해서 아이투자에서 선정한 저포주 쭉 이제 1부터 해갖고 20개 있었는데 네네. 이 중에 하나를 이제 그때 삽목에 스푼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얘기했었고 20개 중에서 다수의 기업이 자동차 관련된. 왜 그러냐면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 현대차하고 기아가 PR이 3, 4이니 3배에서 4배 이렇게밖에 안 되니 자동차 부품은 현대 기아가 3, 4배 받으면 자동차 부품은 2, 3배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PR이 되게 낮게 거래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일단 저성장 산업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연기관 부품의 40%가 소멸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품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샀는데 이게 전기차 시대가 갖고 이거 안 쓰이는 부품이면 그러면 지금 PR이 낮아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PR이 뭐 2배나 3배나 뭐 이런 형태가 됐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나 기아가 되게 지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PR이 7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PR이 얘네가 7배 올라가면 자동차 부품도 당연히 5, 6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2, 3이다가 5, 6이면은 이제 2배, 3배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상당한 투자에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22년, 23년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처음에 움직인 거는 이제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셀이 먼저 움직였고 그러다가 이제 에코그룹이나 포스코그룹 같은 이제 양극재나 이런 이제 재료나 소재 쪽에 이제 대형주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장배 같은 중소형주가 마지막에 움직였거든. 그런 형태가 자동차에도 좀 재현될 수 있지 않겠나. 현대기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그렇지.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가고 그 이후에 이 중소형주 단에 이제 거래가 없어갖고 지금 되게 말라붙어갖고 시장에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관심을 받고 짧은 시간에 되게 이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으로 여기를 한번 좀 쭉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개 봤거든요. 서현이나 서현 이하나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좀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번 쭉 보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올해 이제 점유율인데 보시면은 이제 CATL이 전년도 27.4에서 올해 27.2, LG엔솔이 28.0에서 26.5, SK온이 11.2에서 10.5, SDI가 9.5에서 9.9로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눈여겨 보실 게 파나소닉이 전년도에 14.8을 하다가 올해 9.8이에요. 이게 3등 하다가 지금 5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이 마이너스 25% 지금 역성장한 거거든요. 파나소닉이 이제 맛이 가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1, 2, 3, 4등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비슷비슷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이제 뭐 1%에서 3% 사이에 해당되는 이런 작은 회사들은 앞으로 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결국 이제 상위 몇 개로 간추려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LFP부터 468 원통형까지 잭팍 배터리 장점은 해서 이제 LG엔솔이 최근에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들이 수주에 성공하면서 지금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7월 달에 르노하고 지금 계약한 거는 39기가와트시 규모인데 이게 이제 LFP인데 파우치 셀투팩 공정을 적용한 LFP예요.
이게 이제 신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10월 첫 주에 얘기했던 그거는 46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에 46파이 들어가는 건 얘기가 되고 있었지만 이제 유럽에 46파이가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된 거고요. 다음 벤츠가 결국은 이제 요거죠. 벤츠 EQ 파라시스 배터리 써갖고 이제 막 난리 나고 이제 했던 일이 8달 있었고, 그게 이제 오래된 문제였고요. 사실 올해 2월달에 벤츠가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EQ 브랜드를 철수하고 전동화 계획을 5년 연기 발표해서 이제 처음부터 새 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파트너를 LG하고 손잡은 거고요. 밑에 3월 14일 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에 LG그룹 주요 경영진이 출동해갖고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해서 계약이 10월달에 나온 게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급하는 이제 LG 엔솔 배터리가 바로 그런 형태로 나온 거고요. 다음 벤츠에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쪽하고 13조 잭팍 터졌다 109기가와트, 이거는 이제 상용차용 배터리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럼 뭐 되게 좀 좋은 일만 쭉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좀 이거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지금 벤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차를 이제 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서 LG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입지를 부각받으면 유럽 시장에서의 부각도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배터리 3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 확대한 거는 결국은 이제 오래된 역사와 전통, 이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쌓아온 기술력 우위가 이제 그 바탕에 있는 거고, 배터리가 잘 되면 당연히 따라서 이제 뭐 소재나 그 다음에 장비나 이런 것도 따라서 잘 될 테니까,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삼원계 쪽에서 중국 애들이 한국 기술을 훔쳐갖고 만들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특허 소송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못 나가게 될 거니까, 양극재는 거의 한국 쪽에서 좀 독점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일본 쪽에 이제 파나소닉 쪽으로 들어갔던 이제 스미토모 거를 지금 이제 LG 화학에서 지금 뺏어온 거기 때문에 일본 쪽도 지금 맛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유미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실적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갖고 지금 노스볼트가 이제 지금 거의 망조가 든 분위기니까 그쵸.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특히 한국 쪽 양극재 회사들의 이제 위상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좀 그런 그림이니까 훨씬 더 괜찮아 보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를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으로 하여금 좀 생각이 이제 긍정적으로 다시 변하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읽는 중에 가장 조금 이거는 중요하다 싶은 질문 몇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편하게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터리 언제까지 들고 가실 건가요는 제가 25년 12월 31일까지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 그 이외의 일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어떤가요? LG화학을 좀 사고 싶은데 보통주냐 우선주냐? 제가 이제 우선주를 샀던 거는, 그때는 이제 LG화학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의 이제 이 괴리율이 한 50% 정도 됐었어요. 네네. 보통 이제 보면은 우선주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통주의 대략 한 60에서 한 65% 정도 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50%니까 그러면은 이제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나을 거다 해서 우선주를 샀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LG화학이 많이 빠졌는데 우선주는 좀 덜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LG화학 본주에 대비해 갖고 LG화학 우선주가 대략 한 65% 수준 될 거예요. 그죠? LG화학이 33만 9천 원, 우선주가 22만 8,500원. 한번 계산해 볼게요. 22만 8,500원 하고 33만 원. 네. 67%예요. 67%.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뭐 LG화학이나 LG화학 우선주나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쪽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산다고 하면 LG화학 보통주를 사겠습니다. 우선주보다. R5님 보통주가 낫다고 하십니다. 예. 우리 안녕님께서 CATL도 괜찮아, 떨어지면 사놔도 좋은 주식이 CATL이야. 오늘 방송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중국 가서 살아라 이 새끼. 그렇고요. 아까 이제 에코프로 그 노스볼트의 납품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 같은 사례예요. LG화학이 지금 이제 PPS라고 이제 파나소닉에 지금 양극재 넣는 거 하고 이제 같은 형태가 유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유럽에서 그 양극재도 이제 유럽 안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유럽 안에 양극재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이 에코프로 BM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년에 완공이고요. 내년에 완공되는 게 이제 11만 톤 캐파거든요. 11만 톤 캐파면은 이제 22년 캐파의 70%예요. 22년 캐파의 70% 해당되는 공장이 내년 초에 헝가리에 완공된다고요.
거기는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 SDI를 거쳐 갖고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44조 원 작년에 이제 수주 계약했던 대응 물량에 해당되는 양극재가 거기서 생산되는 거고요. 뭐 노스볼트나 해갖고 이제 우리 것도 좀 만들어줘라고 이제 접촉이 오면 조건 맞으면 만들어주면 되지 뭐 안 만들어줄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예.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오늘 방송에 대해서 좀 핵심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그 마켓 시어를 이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마켓 시어를 확대할 수 있는 이제 산업 내 경쟁력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거고요. 산업 내 경쟁력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산업의 역사와 전통 이런 거를 좀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 한국의 전기차에 대한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의 역사가 엄청나게 좀 오래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전통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좀 따라오기 어렵고 이제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장기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산업이고 업종이 아니냐 하는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배, 10배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10% 20% 잔돈 먹는 투자를 해갖고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시죠.